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고대 동북방 역사는 왕조 역사였습니다. 즉 면면이 왕조 혈통을 통하여 나라가 만들어지고 망하고 다시 나라 이름이 바뀌어지고 다시 그 혈통을 중심으로 단군 조선 이후 2000여 년을 흘러온 역사입니다. 따라서 중원의 역사처럼 황후장상씨가 따로 있더냐라는 봉기 또는 반란으로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운 경우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알고 보면 면면이 왕통의 혈통에서 부족장이 되고 다시 나라를 세워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 연구자들의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하여 이번 시간에는 북방 민족사학자 전원철 박사가 연구를 하고 찾아낸 한민족의 뿌리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같은 주장을 연구한 전원철 박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아이오와대와 뉴욕 주립대에서 수학한 미국 변호사로 유엔 난민판문관실에서 체첸 전쟁과 현장 주재관으로 일을 했고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근무를 한 인물입니다. 그는 29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발군의 언어 능력으로 수많은 고대 및 중세 사설을 해독하여 한민족과 북방민족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는 그는 고구려 발해인 징기스칸 1, 2권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240년경에 출간된 현존하는 최고의 몽골 역사서인 몽골 비사와 그리고 몽골 제국의 일칸국의 재상이었던 페르시아인이었던 라시드 우딘이 1310년경 저술한 집사와 또한 몽골 제국의 후예인 티무르 제국의 제4대 칸인 울룩백이 15세기 전반에 저술한 사국사의 히박 한국의 아불가지 바하디르간이 17세기에 지은 투르크의 계보 등등 그리고 동양사서 등 수많은 기록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대몽골 제국의 창시자 징기스칸을 비롯한 몽골 제국 후예들이 건설한 나라들의 왕과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돌고리 몽골 고원에서 물러나 서진을 하면서 건설한 수많은 투르크 국가의 왕과 계보와 또한 여진이 세운 발해 그리고 후에 금나라와 청나라의 왕과 계보를 일목요연하게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는 서방사서에 기록된 징기스칸 선조의 계보를 동방 및 우리 사서들과 교차 체크하고 또한 그 인물들의 이름 소리, 그들이 살았던 곳의 지명, 그리고 활동 시기와 연도, 또한 족보상의 계보까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서에서 확인하여 징기스칸의 계보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서들의 내용이 서로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흉노, 선비, 돌궐, 몽골, 여진 등 2500년간 세계사를 써온 북방 기마군단이 고조선과 연결이 되고 또한 고조선의 후예인 한민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내용에 대한 문헌학적 고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전 금융감독위원장이었고 현재 고대사 연구자인 김석동 위원장은 이를 두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고구려 발해 후손이다. 이는 전원철 박사는 기원전 1세기에서 시작하여 700년간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서방세계에는 무쿠리 혹은 코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668년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왕이었던 고장과 그 직계가족은 모두 당나라 장안으로 잡혀갑니다. 이때 고구려 땅 백산에서 송말갈족의 말고을, 즉 말 키우는 고을의 지방 통치자 대조영 일가도 포로로 잡혀
당나라 영주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추장 이진충과 손만영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틈을 타 대조영 일가는 동쪽으로 탈출을 했고 698년 동모산에서 진국 고려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대조영은 고구려 왕족의 후예인데 서자 가문이기 때문에 고씨 대신 걸씨 곧 대씨성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건국한 지 채 30년이 못되어 발해가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수복하자 당 현종은 발해를 약화시키기 위해 흑수 말가를 발해로부터 분리시켜 당이 직접 통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발해 무왕 동생 대문해로 하여금 흑수 말가를 치게 하였으나 친당파인 대문해는 전쟁에 반대를 하다가 당나라로 망명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후 대무의 맏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인 대도리행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등으로 두 나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32년 9월 발해 무왕 대무에는 당나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압록강 하구에서 출발한 발해군은 장문 휴의 지휘하에 당나라 등주를 공격하여 등주 자사인 위준을 전사시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733년 당현종은 당나라로 기부한 대문해를 앞세워 발해 본토를 공격하게 하고 신라로 하여금 발해 남쪽 국경을 공격하게 하는 등 대반격에 나섭니다. 이에 영계 소문의 정선좌인 영계 복순이 이끄는 당신라 연합군과 무왕 대무의 사촌 대일아가 이끄는 발해군이 발해의 남쪽 접경 지역에서 맞서게 되는데 전세의 반전으로 대일아가 전사를 하고 말갈군도 전투에서 대패하여 이란 일족이 전멸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때 키앙과 네쿠주 두 사람이 살아남아 아르가나 쿵강의 군, 즉 발해 서경 압록궁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키앙과 네쿠주의 자손이 불어나자 아르가나 쿤에서 빠져나와 모골의 고향으로 돌아가 징기스칸 선조의 부락이 되었다 합니다. 이때 키안의 후손인 콩그라트 즉 큰 고구려시의 종족이 먼저 아르가나 쿤에서 나왔고 이어 나머지 모골 종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콩그라트 종족의 전설적인 시조는 페르시아어로는 황금 항아리라는 인물인데 이는 투르크어로는 알퉁칸 즉 황금칸이고 그는 바로 고려사 절호에 나오는 금행이라고 합니다. 이 금행은 고려사에서는 우리나라 평주성 금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키안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금행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고레, 함보, 보알리라고 합니다. 이 세 아들이 고려사에 나오는 금행의 세 아들이자 금사에 나오는 금나라 시조인 삼형제입니다. 맏아들인 아고레는 콩크라트 종족의 시조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아르가나 쿤을 나온 콩그라트족 종족은 발해 남쪽 국토 회복을 위해 발해가 신라를 상대로 벌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부인 부르테 우진도 이 종족 출신입니다. 또한 둘째 아들 함보는 에키라스 종족의 시조가 된 인물입니다. 이는 발해 반안군으로 들어가 반안군왕이 되는데 바로 이 함보의 7대 손이 후일 금나라를 세우는 완안 아울타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보알리는 함보와 함께 고향 팽주를 떠나 함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알리의 3대 손인 코틀라스 즉 고려나씨인데 이때부터 이 가게는 코틀라스족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코틀라스 지파에서 모든 몽골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몽골인의 조상 알랑고아가 나왔는데 바로 코틀라스 딸입니다. 바로 이 알랑고아와 10대 손이 세계정복자 징기스칸입니다. 그러므로 징기스칸은 대조영의 19대 손이 되며 고구려 발해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발해 고려
금나라 몽골 청은 한 가계입니다. 이에 전원철 박사에 의하면 몽골이 고구려 발해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이름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몽골은 징기스칸 선조의 나라인 말갈, 즉 말고을의 옛소리인 몰고을, 곧 말고을 성에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고을과 7개 말골로 이루어져 크진 고나라, 즉 커구려, 고구려였고 결국 말갈, 곧 옛소리로 몽골의 어원이라 한 것입니다. 이에 전 박사는 징기스칸은 당시까지 돌고리나 투르키스탄으로 불리던 땅에 여러 종족들을 통일한 뒤 자신의 나라 이름으로 고구려 말갈 가운데 후자를 선택하여 말골, 즉 몽골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선조가 바로 말갈 발해 왕족이었고 또 그가 나라를 세울 당시에 동쪽에서는 자신과 같던 선조에서 나와 혈통을 나누는 왕건, 즉 고려가 이미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려라는 국명과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징기스칸은 몰골의 전엄인 몽골을 자기 국명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몽골 비사에서 고려만은 말발굽 아래 두지 말라는 징기스칸의 유언과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이 사라진 후 몽골 제국의 재건을 기치로 중앙아시아에서 티무르 제국을 세운 티무르와 인도에서 무굴 제국을 세운 바브르 또한 징기스칸의 가계입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징기스칸의 3대조 카불칸의 형제인 카촐리 바하두르 8대 손입니다. 따라서 티무르는 징기스칸의 반계 5대 손이 됩니다. 그리고 바브르는 티무르의 직계 5대 손이며 바브르의 모계 또한 징기스칸 가문입니다. 이렇게 고구려 발해 왕가는 몽골 제국과 티무르 제국 그리고 무굴 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려 또한 고구려 발해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금행에는 금시조 한보 등 세 아들 외에 용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제건과 결혼을 했고 그 손자가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건 또한 고구려 발해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건은 발해는 내 친척의 나라라고 하고 발해를 멸망시킨 북방의 강력한 신흥 마군단 세력인 그란이 보낸 사신을 기양을 보내고 또한 공물을 보내온 낙타는 만부교 다리 아래 묶어 굶겨 죽이면서까지 그란과의 통교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란과 통교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또한 훈요 10조에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망명해온 발해 사자 대광현 일행을 자신의 왕씨 족보에 올린 것도 그러한 연유라고 합니다. 또한 금나라를 건국한 한보의 7대 손인 아골타뿐만 아니라 후금 즉 청나라를 건국한 아이신교로 즉 누르하치도 고구려 발해 후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르하치는 아골타 가문의 약 20세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걸륭제의 명으로 지은 만주 원류고에서 청나라 왕실은 발해 말갈의 대씨와 금나라 왕가인 완안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이는 금의 건국자 아골타가 바로 발해 후손이며 동시에 누르하치의 조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아골타의 7대조 한보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가 신라 왕족이라 하는데 한보와 그 부친 금행은 대야발의 5대손 및 4대손으로 신라가 멸망할 시점인 936년대 인물이 아니며 발해가 존재할 당시 840년에서 850년대 발해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동아시아에서 나라를 세운 고구려 발해, 고려 금나라, 대몽골 제국 그리고 청나라가 모두 한 가계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한편 고구려 발해 후손들은 서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세력을 규합하여 여러 제국을 건설합니다.
돌걸 제국은 서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수많은 투르크 국가들을 건설했는데 이들 중 고구려 발해 가게가 리더가 되어 왕조를 세운 나라가 다수라고 합니다. 이는 대조영 대야발의 4대조는 오죽크 칸이라는 인물인데 그의 사촌 형제들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바로 위구르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그즈 칸의 직계 후손들이 투르크인들을 지휘하여 서진을 하면서 세운 나라들이 바로 카를록과 셀주크 제국, 호라즘 제국, 카라한 제국, 가즈나 제국, 만루크 왕조, 카라콘루, 그리고 오스만 제국 등이라는 것도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셀주크 제국은 960년경 셀주크 베이가 오그즈족 일파를 지휘하여 중앙아시아 일대로 진출을 했으며 또한 토그릭이 중동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하여 1037년 대셀주크 제국을 출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셀주크는 오죽크 칸의 손자인 크닉의 후손이며 토그릭은 셀주크 손자입니다. 이렇게 셀주크 제국은 고구려 투르크계 기마 유목민 세력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일대를 지배한 수니파 무슬림 왕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맘루크 왕조는 이집트의 맘루크국을 세워 1250년부터 1517년까지 약 270년간 지배했으며 맘루크국은 흔히 노예 왕조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투르크 군인을 왕가의 노예로 사서 쓰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왕조까지 세운 사례가 이집트 이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나 제국과 인도의 노예 왕조 등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의 손자인 일칸국의 초대 칸인 훌라구는 이라크를 굴복시켜 연이어 시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1260년 최강의 기마군단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몽골 제국 입장에서는 시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하는 것은 세계 정복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방으로 간 고구려 발해 왕가 일부가 투르크화한 가문인 호라즘 제국을 만든 후 몽골군에 망하자 그 가문의 일원인 맘루크 술탄 쿠투주는 오히려 몽골군을 야인 잘루트로 유인해 대성을 거둡니다. 이 싸움의 승리로 이슬람 세계는 몽골 제국의 파괴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한 유럽에서 닥쳐온 십자군 전쟁도 끝내 카이로는 바그다드를 대신해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99년에는 일칸국의 카장칸이 다시 맘루크 정복에 나서지만 나세르 무하마드가 몽골의 침략을 다시 막아냅니다. 이에 전원철 박사가 분석한 이 왕가들의 사자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려 발해 가문의 후예인 칭기스칸이 대몽골 제국을 건설했으며 이들 몽골 군단이 이집트까지 진출하려 했으나 또 다른 고구려 가문 후예인 이를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하여 지금도 이집트 최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지중해 해변에 카이드 베이라는 맘루크 왕조 시대에 세운 기념비적인 성체가 지중해 파도를 막아내며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은 1299년부터 1922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600년 이상 지속된 최강의 투르크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시조 오스만 1세는 오죽크 칸의 아들 카이 후손으로 오스만 제국 역시 고구려 후예인 오죽크 가문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1402년 앙카라 전투에서 징기스칸의 후예 티무르에게 패배한 이후 약 50년간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으나 1453년 무하마드 2세가 동로마 제국을 정복을 했으며 이후 1517년에는 메카를 점령하여 칼리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술레이만 1세 때 세계 제국을 건설했지만 18세기 말 이후 쇠락하면서 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오스만 제국이 막을 내립니다.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의 후예가 바로 1923년 건국된
오늘날의 터키이며 터키인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인식하는 것도 이와 같은 DNA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제국들과 왕국들의 역사에서 놀라운 한국의 DNA 역사가 발견된다고 전원철 박사의 고대사 연구 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